먼저 레이어를 먼저 만드는 게 좋겠죠? 레이어를 순서대로 몇 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5개요. 순서대로 칼라를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자, 7번. 자, 1번은 중심선입니다. 자, 2번은 단면이에요. 3번은 마감입니다. 4번은 문자 치수입니다. 5번은 해치고요. 6번은 인면선입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도 여러 가지 선도 불러와야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 센터, 히든, 배팅 이렇게 불러와야죠. 자, 센터 맞춰주고요. 이렇게 6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제 기본은 컬럼입니다. 단면이에요. 단면을 선택하고 레이어에서 단면을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도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X라인 0도, 90도. 자, 이렇게 세로선은 중심선입니다. 자, 저는 그동안 썼던 것보다 조금 특이하게 작업할 겁니다. 축척을 어떻게 맞출 거냐면 여기 어노테이션으로 맞출 겁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도면 하나에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를 쓸 땐 얘를 쓰는 게 편해요. 우리가 선종류 축척, 그러니까 LT 스케일 별도로 썼죠. 근데 얘를 쓰면 여기에 적용을 받아요. 치수도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해치도 여기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를 그릴 땐 어노테이트가 편합니다. 자, 1:40입니다. 1:40 도면이에요. 단면도는 1:40 도면이고 인면도는 1:50 도면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아예 시험 문항에 그렇게 딱 찍혀서 나와요. 단면도는 1:40, 인면도는 1:50. 자, 그 다음 그라운드와 벽의 중심선을 세우면 땅부터 파야 됩니다. 땅 파기. 그죠? 어저께 보여드렸죠? 규준틀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기초를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라운드를 세우고 이렇게 그라운드를 만들고 규준틀을 잡고 땅부터 팝니다.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옵셋 100mm, 옵셋 42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벽을 만들어주고 옵셋 200mm. 푸팅은 이 벽 두께에서 벽에서 200mm가 더 간다고 했습니다. 푸팅은 푸팅의 어깨 부분은 벽보다 몇 mm요? 200mm요. 그 다음 잡석 다짐은 이 푸팅보다 어깨가 100mm 더 밖으로 나갑니다. 옵셋 100mm. 헷갈려 안 하셔도 돼요. 여기 푸팅의 이 부분만 끊으시면 됩니다. 푸팅에 여기 트림으로 끊으세요. 그 다음 필렛으로 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먼저 푸팅부터 만드세요. 푸팅부터 만듭니다. 그 다음 잡석 다짐 만듭니다.
그 다음 밑창 콘크리트 만듭니다. 그 다음 밑창 콘크리트와 잡석 다짐은 레이어를 바꾸고 여기에 선을 하나 이렇게 더 그려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 트림으로 끊고 선을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기초 끝났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엔 제가 해치를 써야 되는데 해치가 파란색이다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눈에 잘 띄게 마젠타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파란색 쓰시면 돼요. 저 따라서 마젠타 쓰시면 망합니다. 해치는 파란색입니다. 해치 파란색이요. 마젠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라고 쓰는 거고. 자, 그 다음 바로 이 부분에다가 잡석 다짐을 그려야 되겠죠. 라인, 자 15도로 바꾸고 일단 60도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6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렉탱글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라인 45도 방향, 즉 315도 방향으로 하나, 135도 방향으로 하나. 이 선의 중간 지점에서 각각 선을 그리시면 되겠고, 자, 요렇게 얘네들을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룹. 그 다음 카피. 기준점을 오른쪽 상단으로 잡고 어레이 5개만. 자, 그대로 가면 안 되고요. 피트. 여기 피트 옵션 있죠? 이 피트 옵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피트. 그러면 끝에까지 이렇게 5개가 어레이 5개 피트.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기초 부분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지상의 높이는 어떻게 따지냐면 계단의 개수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 과제물에는 계단이 2계단입니다. 계단 2개예요. 그러니까 계단 하나의 높이는 150mm. 계단은 150에 3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이가 150, 폭이 300. 숫자 외우기 쉬워요. 자, 옵셋 1200. 자, 좌우로 한번. 옵셋 300. 자, 옵셋 150. 옵셋 300. 그러면 계단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자, 여기 치수는 지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되겠죠. 여기가 계단, 현관, 그 다음 거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닥 두께는 얼마요? 150이요. 계단 높이하고 똑같아요. 옵셋 150.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계단선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단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한 다음 150 옵셋 하시면 돼요. 라인 계단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익스텐드 연장하기. 자, 됐죠? 옵셋 150.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걸 필렛으로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요. 일체형이다 보니까 여기가 다 트림으로 끊어져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 아래는 싹 지우고요. 이 계단 단면의 깊이는, 자, 계단 단면은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습니다. 라인, 그래서 옆에서 선을 그려서 라인, 선을 그려서 이렇게 마감해 주면 됩니다. 다만 계단은 푸팅이 없어요. 푸팅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잡석 지정이 여기로 들어오면 됩니다. 잡석이 바로 들어오면 돼요. 옵셋 50mm 이렇게요. 이 50mm는 미창 콘크리트라고 했습니다. 옵셋 200mm, 잡석 다짐 200mm. 그 다음에 이 미창 콘크리트와 잡석 다짐의 어깨는 100mm였습니다. 자, 필렛 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일단 잡석 다짐부터 먼저 만드세요. 잡석 다짐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잡석 다짐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똑같아요. 카피. 여기도 복사해야죠. 그죠? 복사를 하는데 여기에다 세우긴 애매해요. 여긴 너무 좁고요. 그래서 얘를 적당히 이렇게 가운데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 두 개 정도는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피. 자,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시면 되겠는데 로테이트 90도 회전하면 되겠죠. 이동하기, 카피, 최대한 멀리. 다시 적당히 다시 조절하고 다시 카피. 다시 카피. 다시 카피. 이번엔 어레이 한 10개만 50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렇게 500mm 간격으로 한 10개가 그려졌습니다. 자, 적당히 끊죠. 렉탱글 트림으로 제가 적당히 다 끊었습니다. 자, 여기 사선이라고 해서 여기 안 놓으면 안 돼요. 여기 놔야 돼요. 카피. 잘 보세요. 자, 여기 중간점에다가 제가 이렇게 놨고요. 중간점에다 놨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 바닥면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각도를 우리가 몰라요.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레퍼런스입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 레퍼런스 있죠? 레퍼런스 기준점의 반대점 클릭. 그 다음에 이 사선의 끝점 클릭. 그러면 어떤가요? 방향 맞춰진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제가 요 선을 남겨둔 건 이 사선의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이건 지우셔야 돼요. 이 사선은 지우셔야 됩니다. 남겨두시면 안 돼요. 이거 지우십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카피 어레이 5개 이렇게요.
자, P라인. 폴리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죠. 라인으로 그리셔도 돼요. 라인으로 그리셔도 되고 폴리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저는 일부러 폴리라인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해치. 유저 디파인이고요. 간격은 50mm, 315도. 아니, 135도. 그리고 레이어는 해치로. 다시요. 해치. 이번엔 45도.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 테두리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라운드가 완성이 될 텐데요. 여기에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 선이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이 선이 폴리선이어야 돼요. P에디트로 이용해서 위드를 바꿔줍니다. 40mm 이렇게요. 40mm 해봤자 1mm로 출력됩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그라운드까지는 표시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위에 이제 온도를 그려야 되겠죠. 옵셋 150mm. 온돌도 역시 150mm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리시면 돼요. 자, 벽돌을 한 장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골뱅이 200,70. 벽돌 한 장 세웠습니다. 두 장 세워도 되고 한 장 세워도 돼요.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두 장을 세워도 그만, 한 장을 세워도 그만. 혹은 벽돌을 이런 식으로 세워도 돼요. 렉탱글 200,100 이렇게 세우셔도 됩니다. 이건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벽돌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200으로 했으니까 7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200에 100에 70, 190에 90에 60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세로로 이렇게 쭉 세워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또는 렉탱글 200,70 이렇게 눕혀놨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30mm가 나와야 됩니다. 옵셋 30mm 이렇게요. 렉탱글 그리고 중간점까지 그리고 여기서 중간점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라인으로 끊습니다. 트림 이렇게요. 라인으로 끊으시면 돼요. 여기가 끝단의 몰딩이 됩니다. 하단 몰딩, 방바닥 이렇게 끝단의 몰딩 이렇게 세우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옵셋 85mm 바닥에서 이렇게 85mm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단열재 옵셋 15mm 여기가 마감. 자, 전부 다 마감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옵셋 85 나누기 2. 자, 이렇게 내려와야죠. 얘는 배팅으로 바뀝니다. 레이어도 해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크죠? 그죠? 축척하고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컨트롤 1키 눌러서 LT 스케일을 0.2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도 해치를 해줘야 돼요. 해치.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해치. 다만 이때 얘는 135도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해주셔야 됩니다. 맞닿아 있는 경우는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초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온도를 넣어 주셔야 돼요. 요 중간에 서클 미드 포인트에 반지름 다이아메타 20mm짜리 하나, 딤센터, 그리고 자, 딤센터로 클릭. 자, 이때 나온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자, 그룹 이동하기 150mm. 그 다음 카피 어레이 한 20개만. 간격은 250mm 간격. 그러면 이렇게 250mm 간격으로 쭉 나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마감재를 올려야 돼요. 옵셋 100mm. 자, 이렇게 100mm를 올리는 이유는 바로 걸레바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렛. 자, 걸레바지는요, 인면선입니다. 하얀색으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걸레바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 마지막으로 옵셋 20mm. 자, 필렛, 트림. 이렇게요. 얘는 마감선이니까 마감선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셋 20mm 이렇게 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요. 랭스는 델타 30mm, 라인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도 마찬가지. 랭스는 델타 30mm, 라인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바닥 깔고 그 다음 마무리 집어넣는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우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냥 필렛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필렛만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 바뀌는 이유는 얘가 폴리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리선은 필렛만 하면 자동으로 다 연결이 돼요. 자, 이때 이 깊이가 얼마냐면 100mm만 내려가면 돼요. 옵셋 100mm 이렇게요. 자, 필렛 이렇게. 어이구, 선굵기가 들어갔네요. 컨트롤 1 눌러서 글로벌 위드를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감선이 무한정 깊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mm만 이렇게 들어가서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네요. 바로 이 부분.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 남아있네요.
자, 해치 하기 전에 중심선을 끄죠. 자, 해치 한 번에 선택되잖아요. 이러면. 자, 패턴인데 어떤 패턴이냐면 여기 AR 콘크리트. 네. 스케일은 1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치. 자, 경계를 다시 한번 지정하고, 자, GIS, JIS, RC30, 45도, 아니 0도, 그 다음에 축척만큼, 아니 축척의 절반이 맞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죠. 자, 바로 여기 이 라인, 여기가 거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천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천고란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천고를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천고를 따지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공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옵셋 거실에서부터 따지는 겁니다. 2400. 그리고 거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2400 이렇게요. 여기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천고라 함은 바로 여기를 의미합니다. 온돌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여기가 천고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옵셋 10mm, 뭐 석고보드를 쓰던 아니면 합판을 쓰던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 렉탱글 이 아래로 골뱅이 36, 마이너스 36, 36에 36이고요. 렉탱글 얘는 45에 45입니다. 똑같이 대각선으로 사선을 그리고요. 다만 이 사선은 해칭선이라는 사실 카피 이렇게 아래로 다시 카피 이렇게 위로. 다만 요 두 개의 선은 인면선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색상이랑 컬러랑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마감선이고 이 바깥쪽은 인면선입니다. 원래 여기도 인면선이어야 돼요. 원래 이 안쪽도 인면선이어야 하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선의 굵기를 잘 비교하기 위해서, 도면에 선을 잘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긴 가는 선을 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카피. 얘는 450mm 간격으로 이렇게 카피가 돼야 돼요. 어레이.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20개. 그 다음에 450mm 간격. 이렇게 450mm 간격으로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일단 잠깐 여기다 냅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일을 신경 써보도록 하죠. 자, 테두리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두리보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테두리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테두리보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할 때요, 기둥이 있고요, 보가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기둥은 힘을 이렇게 수직으로 받게 됩니다. 보는
힘을 이렇게 받게 돼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기둥은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 이걸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기둥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 힘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것, 이건 기둥이에요. 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가는 것.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로로 가는 것.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되냐면 기둥은 이렇게 위아래로 받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짜부러진단 말이죠. 이렇게 짜부러져요. 찌부러지는 거죠. 그런데 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는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는 이렇게 쳐져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기둥과 보의 차이점입니다. 그 우리 4대강의 그 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 흐르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이 곧 힘이 흐르는 방향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건 기둥인 거죠. 근데 보는 어떤가요? 물이 이렇게 흐를 때 얘와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놨죠. 이게 보예요. 이해되시나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 무게 때문에 힘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은 이 힘을 이렇게 수직으로 받고 있는 것. 이건 기둥입니다. 그러나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보예요. 지금 테두리 보라고 하잖아요. 네,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을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지붕을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보가 생깁니다. 이 테두리 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벽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아예 건축법에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몇 밀인가? 지금 벽 두께가 420이에요. 곱하기 1.5, 630mm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테두리 보는 630mm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가 900을 썼어요. 이상 없어요. 630보다 크니까. 700 쓰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630보다 크니까. 근데 600을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630보다 작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니다. 이 반자 있죠? 여기 천정 있죠? 여기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올라가요. 이 천정에서 올라갑니다. 옵셋 800. 여유 있게 이렇게 800mm 올렸습니다. 여유 있게 이렇게 800mm를 올렸습니다. 여기가 즉 요만큼이 테두리 보입니다. 요만큼이 테두리 보예요. 이게 테두리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물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붕이 기울기를 말합니다. 수평으로 10만큼, 수직으로 X만큼 이란 뜻입니다. 으로 표현합니다. 수평으로 10만큼 가고 수직으로 얼마만큼 올라가고 그럼 기울기가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10분의 3 이런 거 또는 뭐 10분의 4 이런 거 많이 써요. 된물매라는 게 있습니다. 된물매가 뭐냐면 10분의 5 이상 45도 이상 되는 거.
이해되셨나요? 45도란 얘기는 뭐예요? 지붕이 이렇게 45도보다 더 급한 거죠. 그럼 이렇게 더 급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10분의 3이면 이렇게 지붕이 완만해요. 10mm에 3mm 올라갔으니까. 근데 10분의 5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5면 이렇게 되겠죠. 아, 10분의 10이 45도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군요. 즉, 이 높이가 수직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붕이 어떻게 돼요? 일어서는 거죠. 맞습니까? 자, 10분의 4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립니다. 1000, 400. 1000, 400입니다. 10분의 4잖아요. 그죠? 10분의 4 하면 안 보여요. 10,4 그러면 안 보여요. 요만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100배를 해버린 거예요. 맞나요? 네. 10분의 4. 그러니까 1000,4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라인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얘가 지붕 라인입니다. 얘가 지붕 라인이에요. 자, 트림으로 바깥쪽 끊고 테두리보로 올리고 그 다음 물매를 그리고 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지붕의 제일 위쪽 라인이에요. 여기가 지붕의 제일 위의 라인입니다. 이제는 이 선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지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이 지붕선이 우리한테 필요한 선이에요. 얘가 우리한테 필요한 선입니다. 자, 여기가 지붕의 제일 윗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야 돼요. 옵셋 150mm. 자, 옵셋 150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붕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처마를 그려야 됩니다. 처마는 중심선에서 600mm 빼시면 돼요. 옵셋 600 이렇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쪽으로 150mm, 옵셋 150mm. 그러면 선 정리를 하면 지붕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트림을 하고 선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처마가 이렇게 무한정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250mm 내리시면 됩니다. 우리 이 과제물에는 이거 200mm로 돼 있는데 250mm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250mm 내리시고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이게 지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번엔 바로 요 부분. 여기 처마 부분을 막아줘야 돼요. 여기 되게 보기 흉하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똑같이 여기다가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피 이렇게요.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러 대칭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라인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중간에 라인들을 그려봅시다.
이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선은 마감선이고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선은 인면선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마돌림, 처마반장, 처마돌림. 여기 처마 마감입니다. 여기는 반자고 여긴 처마돌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놔야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깨끗하게 마감이 되겠죠. 건물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바라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린 게 이 부분입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이 부분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붕이 내려오고 벽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죠. 그럼 이 부분이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 공간을 이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여기가 처마예요. 처마.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마돌림, 처마소핏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이제 이 다음에는 마감 처리를 해줘야 돼요. 마감입니다. 바로 이 부분. 자, 여기는 뭐 현관이니까 문이 들어간다라고 치죠. 여기 이제 이렇게 문이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는 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을 끊어서 여기는 인면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는 인면선과 얘네들은 인면선하고 이렇게 인면선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문이 들어갈 자리예요. 현관문이 들어갈 자리고, 그 다음 이 부분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가 뭐가 보여요? 철근 콘크리트가 보여요. 그래서 옵셋 20mm, 자, 필렛 이렇게 마감 처리합니다. 여기 이렇게 마감 처리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 마감입니다. 이렇게 마감 처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마감 처리해야 돼요. 마감. 그래야 철근 콘크리트가 안 보이죠. 철근 콘크리트가 보이면 보기 흉하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철근 콘크리트가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마감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붕이잖아요. 지붕은 비를 맞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방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옵셋 15mm 한 번, 두 번.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15mm씩 올라가고 옵셋 20mm 이렇게 마감합니다. 자, 필렛 그 다음 라인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마감합니다. 처마와 지붕과 이런 부분들 마감 처리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요 중간에 있는 여기가 방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라인 타입을 다시 바꿉니다. 히든으로. 이렇게 은선으로 바꾸셔야 돼요. 방수는 은선 처리로 합니다. 이렇게 은선으로 들어가요. 방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래쪽에다가 대략적으로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옵셋 15mm 필렛 트림 이렇게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 끊기 홈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없어요. 물 끊기 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물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홈이 없으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홈이 있으면 이렇게 타고 오다가 여기서 끊어져서 낙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 끊기 홈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런 데다가 중간중간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물 끊기 홈이 들어가야 될 이유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하면 일단 지붕은 1차적으로 끝납니다. 이 부분을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철근으로 다 마무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잘 보세요. 옵셋 200mm, 옵셋 120mm, 필렛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옵셋 150mm, 이렇게요. 이렇게 틀을 만들고 여기다가 단열재 넣고 여기다 접벽돌을 쌓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쌓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6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배팅 컨트롤 1 눌러서 얘는 얼마일까요? 0.15? 0.2는 줘야 되겠네요. 아니네, 얘는 더 크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치, 자, 유저 디파인 70mm 0도. 네. 해치, 유저 디파인 70mm,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과제물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린 방법은 이렇게 그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치를 이용해서 이런 해치, 자, 패턴, 다시 해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달대를 달아야 되는 거죠. 옵셋 45mm. 자, 달대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카피, 어레이 10개만, 간격은 900mm. 자, 익스텐드, 그러면 달대까지 다 끝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여기에 이렇게 그립니다. 옵셋 45mm, 라인 적당히 해서 이렇게 끊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달대바지예요.
얘가 달대 바지입니다. 달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달대 바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앵커 볼트가 들어갑니다. 앵커 볼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철근 콘크리트에 앵커 볼트를 받고 달대 바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못을 친 겁니다. 원래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인데 요즘 이제 요건 안 그려요. 요즘 요건 안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천정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지붕만 마무리하면 돼요. 진짜 지붕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기와를 올려야 되는데 기와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 회전하는 방법 등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라인, 아니 렉탱글, 자, 골뱅이 30,30. 자, 그 다음 라인을 또 하나 그리는데 옵셋 300mm. 렉탱글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30, 위로 50. 자, 얘네들은 다 대각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물론 당연히 해칭선이죠. 옵셋 350mm. 그 다음 라인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옵셋 15mm. 선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포틱스 얘네들은 마감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치수대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라인 여기서부터 옵셋 285mm.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동하기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그룹을 만들 건데 요쪽을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룹 이렇게 그룹을 만드세요. 얘 빼고 나머지 그룹입니다. 요거 빼고 그룹이에요. 자, 이동하기.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요 꼭지점이 여기 끝에 와서 붙도록. 자, 다시 로테이트. 잘 보세요. 로테이트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라인이 지붕면으로 들어가야죠. 지붕면의 각도를 몰라요. 자, 베이스 포인트는 왼쪽 하단점이 되겠지만 자, 이렇게 로테이트를 하는데 각도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씁니다.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그 다음에 여기 교차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제가 이거 다시 해볼 테니까 보세요. 언두. 자, 로테이트.
선택하면 되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오른쪽 하단점이 기준이 돼요. 근데 이거 각도를 몰라요. 우리가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하단, 아니 좌측 하단, 오른쪽 하단, 그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바로 로테이트가 되고요. 자, 어레이. 이제는 여 위에까지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배열을 해야 됩니다. 패스 어레이요. 경로 배열이요. 경로 배열 쓰시면 됩니다. 패스 누르고 지붕선을 누르면 이렇게 지붕 라인을 따라서 쭉 복제가 됩니다. 이때 여기 간격이 얼마냐면 300mm 간격입니다. 300mm 간격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지붕이 완성이 되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라인 여기서 60mm만큼만 빼주세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가 60mm예요. 여기 60mm입니다. 여기 60mm예요. 60mm입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서 잠시 그룹을 해제합니다. 그 다음 필렛으로 선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옵셋 15mm. 자, 이렇게요. 맨 처음 것만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 기와가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납니다. 기와가 이렇게 생겼어요. 맨 처음 기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막새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와가 여기가 맨 처음 기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와의 모습은 1차적으로 끝납니다. 자, 이제 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번엔 이 위쪽으로 올라가죠.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 제가 그려놨었는데, 자, 이제 처마가 있겠죠. 용머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붕의 가장 높은데 여기를 용머리라고 합니다. 여기 지붕마루.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붕마루라고 부릅니다. 지붕마루. 지붕마루를 표현할 건데요. 자, 적당히 여기서 몇 개 지우고 지붕마루를 표시하죠. 자, 라인 제가 여기다가 선을 대충 그리고 미러하겠습니다. 지붕마루는 이렇게 대칭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붕마루는 이와 같이 금방 그려져요. 지붕마루까지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지붕마루가 이렇게 생겨요. 마루라는 말이 꼭대기란 뜻입니다. 마루란 뜻이 꼭대기란 뜻이에요. 지붕마루 그러면 지붕의 가장 꼭대기 부분, 여기에 용머리로 기와를 그려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 미러링 하시면 돼요. 적당히 잡아서 이렇게 미러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먼저 용머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그리시는데 150mm짜리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위로 100mm짜리 선을 그립니다. 150에 100입니다. 서클 130, 서클 110, 다시 여기도 11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면 돼요. 트림. 자, 이렇게요. 그룹. 얘는 인면입니다. 자, 인면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70. 자, 옵셋이 아닙니다. 라인. 자, 이렇게 쿼드란트에서 선을 하나 그리고 옵셋 150. 그리고 트림. 옵셋이 아니고 카피예요. 카피 이렇게 되고 이렇게 15mm. 15mm를 복사하는 겁니다. 옵셋이 아니고 복사예요. 자, 그룹. 다시 카피. 자, 20mm, 40mm, 60mm. 3개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닌가? 4개인가? 네, 4개네요. 자, 이렇게. 얘가 암키화입니다. 얘가 암키화고 이 위에 숫키화를 얹을 겁니다. 서클 반지름 60, 서클 반지름 80. 자,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러면 암키화와 숫키화가 다 올라갔습니다. 다시 그룹. 자, 이동하기. 얘네들은 마감선입니다. 이동하기. 이렇게. 다시 이동하기. 적당히 위로. 다시 이동하기. 이렇게 적당히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트림으로 이 아랫부분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동하기. 이렇게요. 이거. 그러면 지붕마루와 용머리, 지붕까지 다 그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아까 드렸던 과제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군요. 여기가 단면선입니다. 단면선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그리랍니다. 이쪽 방향을 그리랍니다. 요 내용 있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방향이란 뜻이죠? 즉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중요한 거 마룻대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가 3,900이네요. 그런데 자, 여기를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밀인가요? 4,800mm네요.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자, 오늘은 요 방법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3,900mm예요. 그리고 여기서 서서 이렇게 바라보랍니다. 그럼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 됩니다. 계단이 두 계단이에요. 오늘 공부했던 거.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안 나와 있죠. 이건 원래 자로 잽니다. 원래 자로 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대로 여기를 1500, 1500 하겠습니다. 한 1500쯤 해보죠.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큰 구조물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지껏 그렸던 듯이 마무리해 보세요. 자, 일단은 그냥 화면만 집중해서 보세요. 따라 그리시면 안 돼요. 자, X라인 0도선 90도선 얘는 중심선입니다. 자, 보시면 이 선이에요. 여기 선입니다. 그 다음 3,900에 마룻대선이 있고 조금 더 그립니다. 자, 옵셋 3,900. 네. 여기에 이제 마감이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끊는 겁니다. 그 다음 똑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야죠. 옵셋 700mm, 옵셋 400mm, 자,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확대. 자, 중심선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이 벽체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벽체의 중간에 있죠. 그러면 100mm, 320mm, 총 420mm. 이해되셨나요? 네. 옵셋 100mm, 옵셋 42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푸팅의 어깨 200mm, 그 다음 지정의 어깨 100mm, 트림. 자, 먼저 푸팅부터. 그 다음 지정. 그 다음 버린 콘크리트. 트림으로 자르고 다시 라인 그리고 레이어 바꿔주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러면 기초는 끝났고요. 자, 계단이 두 계단이네요. 옵셋 300mm, 그 다음 옵셋 1200mm. 이렇게요. 여기가 테라스 부분이 되는 거죠. 옵셋 300mm, 옵셋 15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라인 똑같습니다. 선 연장하고 옵셋 150mm. 자, 필렛. 그러면 트림으로 자, 이렇게 기초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 아래로 옵셋 50mm, 미찬 콘크리트 50mm, 옵셋 잡석 다짐 200mm. 그 다음 옵셋 100mm, 지정의 어깨 1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잡석 지정부터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자, 라인. 자, 다시 라인.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기본 모양 됐고요. 자, 여기에 뭐가 올라가요? 온돌이 올라가요. 옵셋 150mm. 자, 다행히도 여기에 온돌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로소 여기에 창문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끄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여기 온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창문이 여기에 이렇게 생겨봐요. 창문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적어도 창문이 여기 있어야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옵셋 85mm, 옵셋 15mm.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다시 선 연장하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라인, 서클, 다이아메타 20, 딤 센터. 자, 얘하고 얘는 중심선. 자, 선택해서 이동. 자, 150mm만 선택해서 그룹. 그 다음 카피. 어레이 20개만 250mm 간격으로. 자, 그러면 쭉 들어갔고요. 자, 옵셋 100mm. 자, 얘는 걸레바지 입면선 옵셋 2400. 자, 선을 다시 그리고 옵셋. 자, 700mm 아니 800mm 줄까요? 800. 렉탱글 1000,400 X라인. 자, 그 다음 이레이즈. 여기가 지붕마루가 여기 있어요. 미러. 필렛. 그리고 선을 여기서 끊습니다. 이렇게.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트림.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옵셋 600mm. 자, 라인 250mm. 그 다음 150mm. 옵셋 150mm. 자, 필렛. 자, 트림으로 끊고 보면 다시 옵셋 150mm. 자, 어떤가요? 전체 구조 이해되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끝내지 마시고 적당히 조금 더 선을 그리시고 이제 트림으로 나머지 다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냐면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이거 무슨 선이냐면 중심선이요. 카피. 자, 이렇게요. 중심선들을 이렇게 더 그려줍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드로잉 오더가 맨 뒤로 가게끔 이렇게요. 그래야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치수 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심선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가지고 치수 기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와 그 다음 마감까지 다 얹으시면 돼요. 자, 마감은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저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